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사포차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의견, 소중한 그 글들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주 짧게 한마디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여정, 이 사람 뭐 아주 거친 담화를 했던데 김재섭 위원장님 네. 한마디 주시죠. 뭐 뻔하죠. 뻔해요. 북한의 태도야. 뭐 저희가 좋게 해주든 뭐 나쁘게 하든 나쁜 말을 하는 걸로 늘 응수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진전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하는 거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저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오늘 담화가 이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거칠게 들렸고 거친 네.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좀 생각을 해볼 지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일종의 이게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불과 몇 달 전,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리고 선제 타격론, 원점 타격론을 이야기하면서 늘 북한에 대한 강대강, 네. 대립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분이 갑자기 몇 달 지나서 우리 언론들이 다 지적하듯이 10년도 더 지난 MB 시절에 비핵 개방 3천을 제목만 담대한 계획으로 바꿔서 발표를 하니 네. 북한의 입장에서 이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아하. 네. 곽우신 기자는요. 네. 김여정 부부장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놀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항상 있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굳이 또 정색하고 유감을 표한 것도 저는 굳이 이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 구호가 나빴던 게 아니라 구호를 보낸 메신저의 신뢰가 떨어져 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여기에 굳이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뭐 호들갑 떨 게 아니라 네. 메신저로서의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거에 우선 치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준비한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는 곽우신 기자가 가져왔는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당은 늘 필요한 부분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이 활동이 필요하고 혁신이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남긴 말인데요.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혁신위 해체 논란이 벌어진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혁신위 해체를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언론 인터뷰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최재형 위원장이 흔들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제 혁신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혜진 부위원장이나 뭐 천하람 의원이나 다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외통위 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와 비대위가 같이 가는 건 좀 무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최재형 위원장과 주영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예. 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주호영 위원장은 한 번 더 혁신에 힘을 실어줬고요. 네. 그리고 최재형 의원의 말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방으로 어제 오후에 찾아와서 좀 같이 이야기를 했고 생각을 예. 나눴고 더 이상 혁신이 해체 관련 논란은 없을 것이다. 정리가 됐다. 안철수 의원이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마감되는 줄 알았는데 공교롭게 또 오늘 시사저널에서 인터뷰 나온 걸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다시 혁신이 해체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예.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차가 있는 건가요? 시차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철수 의원실에서 혹은 의원이 공식적으로 혁신이 해체 관련 주장을 내가 철회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최재형 의원이 내 의견을 좀 잘못 전달한 것 같다 예. 이런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사저널은 주간지니까요. 인터뷰 기사가 나온 게 실제 행해진 건 그 전이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최재형 의원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 대화가 있어서 봉합이 되었다면 그 기사는 그 전에 인터뷰가 이루어진 겁니다라는 말이라도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조금 더 메시지를 정확하게 할 거였으면은 예. 시사저널 측에 요 부분은 조금 뭐 빼달라 수정해달라. 생각이 아하.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메시지 혼선이 있고 당사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4명 중에 가장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실 김재섭 비대위원장. 이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지금 혁신형 비대위라고 하잖아요. 예. 관리형 혁신 비대위라는 이야기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하셨고 예. 뭐 관리든 혁신이든 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머릿속에는 혁신의 방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혁신형 비대위와 혁신위원회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할 충돌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고 네. 혁신형 비대위가 있으니까 당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회인 비대위원회에게 모든 혁신의 기능을 맡겨두고 네. 혁신위를 없애자 뭐 이런 논의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왜 떴냐 생각해 보면 그 지도부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도부가 채워지면 그 비상 상황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뜬 거니까. 근데 혁신위원회는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예를 들면 공천혁신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정당혁신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3일 그러니까 동일 지역에서 삼선 이상? 연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늘상 우리 정치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그 말하자면 제도화시키고 당원 단계에 박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역할의 중첩이라는 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제기되는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 논란에 대해서도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그 이준석 대표와 정말 그 막말을 주고받았던 과거 국민의당 인사도 그 말하자면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배현진 의원이 추천한 분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이준석 대표한테 칼을 겨눴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도 혁신위원회를 지금 해체할 명분은 하등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그 안철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던진 측면을 어떻게 본다면 혁신형 비대위와 혁신위의 역할이 중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종의 이준석 흔적 지우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요.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 관련 안주 가져오신 김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내 청년 정치인들끼리 상당한 갈등, 그것도 상당히 이렇게 불꽃이 막 튀던데요. 네, 그렇죠. 지금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다른 여당 내 다른 청년 정치인들 사이 일종의 대립 전선이 형성이 돼가지고 네. 거의 뭐 키보드 배틀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페이스북 상으로 엄청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이게 이제 장해찬 이사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을 한 걸로 시작이 됐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어쨌든 그 동의도 할 수 있고 비동의도 할 수 있어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기자회견이었죠. 비판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페이스북으로 이게 옮겨지면서 네. 장해찬 이사장이 이준석 대표 측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여의도 두시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제 펌회를 한 거죠. 예. 이게 평소에 일을 하지 않고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 모두가 일하는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어수선거릴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다는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한 겁니다. 김재석 위원장도 포함되는 거기서 다 이제 저는 도봉구의 두시 청년이고 세금 열심히 내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도봉구의 두시 청년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게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학창 시절에 이제 왕따 친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 너 왕따야라고 말하면 내가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머지들 다 왕따 시키는 거야. 아하.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네. 대립 구도라고 할 것이 뚜렷하지도 않았고 예. 나름의 이른바 친준계 이준석의 어떤 옹호자들이 있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윤핵관 쪽에 더 가까운 청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슨 표면화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우리 장해찬 이사장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을 열은 거예요. 장을 열어놓고 아무도 이제 참여를 안 하니까 여기 좀 와서 물건도 좀 사주세요.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체 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뭐 그 이름을 지적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 뭐 몇 분 계신데 이렇게 뭐 대응할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해찬 이사장이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걸 보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조력자 내지는 그 이런 걸 하면 어떠냐라고 권유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사실 국회 소통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역 이용 국회의원만 네. 대여를 할 수가 있죠. 뭐 당직자도 소통관은. 아니고 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용 의원실에서 이제 잡아줬다라는 건데 이용 의원실에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잡아줬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청년 정치인들을 싸잡아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장해찬 이사장 개인의 소신이었다고 할지라도 형식은 네. 이미 개인의 소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어떤 조언 혹은 오더가 와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언이나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군가요? 글쎄요, 뭐죠? 윤핵관이죠. 장해찬 이사장께서 뭐 여기저기 네트워크가 많으시니까 어디에 오더를 받았는지 모르겠고, 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워낙 뭐 따르는 분이 많다 보니까 네. 어느 분을 따라서 말씀하신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네. 만약에 누구의 말에 지령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청년 얘기 꺼낼 것도 없이 구태 중에 상구태인 거고요. 만약에 지령이 없어서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 그러면 네. 그래도 이상한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차적 하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처한 절차적 하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과 네. 청년인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청년으로서 가진 타이틀을 좀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는 건데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있으신 분이 아직까지도 그 청년 타이틀에 너무 목 안 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약간 되는 진짜 청년인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진짜 청년. 그러니까 청년 타이틀 다 드릴 예. 테니까 굳이 이러시지 않았어요.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있는 건 가짜 청년,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는 프레임이 청년 생기는 타이틀에 건데. 하등 저희는 말하자면 욕심 예. 하나도 없고요. 다 가지셔도 되니까 그렇게 안 싸우셔도 된다고 아니 그 말씀드리고 장해찬 싶어요. 이사장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기자회견 한다면 청년재단에서 해도 되고 그리고 본인이 방송 출연 많이 하거든요. 네.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자기의 플랫폼도 있는데. 예. 예. 다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말씀이죠. 굳이 국회 소통관인가? 그러니까 사실 누가 빌려주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소통관에 왔을 때 이제 허은하 의원이 빌려준 건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두 사람 간에 그래도 뭔가 유대관계 혹은 네. 공감가는 게 있구나라는 게 되는 거고 예. 뭐 이번에 이용 의원이 빌려준 것도 이용 의원 예전에 대선 당 그때 이제 후보자 후보자를 수행 계속 비서 수행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럼 가까운 뭔가 있었겠네라는 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 자리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임승호 전 대변인을 포함해서 다른 청년들이 발끈하는 건 네. 얼마 전에 이제 박민영 대변인도 대통령실로 이제 옮기게 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태도가 예. 갑자기 바뀌었다느니 톤이 바뀌었다느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가 아닌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준석 전 대표나 그와 가까운 청년 정치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거 용산의 의지가 작동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고립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르겠어요. 아닌가. 우리 장례창 이사장이 모시고 있는 분이 워낙 많아서 어느 분의 지령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임승호 전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예. 한 달 전 뉴스 아이킥에서 얘기했던 거랑 본인이 얘기했던 거랑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청년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이 아하. 한 달 전 뉴스 아이킥 방송 들어보십시오. 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유튜브에서 찾아봐야 되겠군요. 곽우신 기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입장문 이거 이준석 전 대표 겨냥한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이들 예. 해석을 하기에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에 갑자기 네. 뭐 당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품위 유지 위반 시 엄정하게 심의를 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하.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은 물론 뭐 조금 관대하게 선의를 갖고 보자면은 뭐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서 뭐 김성원 의원이라든가 다른 논리를 일으킨 사람들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걸 또 볼 수 있지만 네. 지금 타이밍이 되게 묘하잖아요. 지금 그랬으면 이게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연합뉴스에 푸하하하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 최소한 받아들이기에는 윤리가 또 지금 나를 저격하려고 나를 지금 겨냥하고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공식 입장으로서의 푸하하하 전례 없고 역사적인 기록에 나올 만한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사 안주로 넘어가죠.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장면 듣고 바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폭우 예상된다고 각 부처에 지시를 내려놓고 본인은 4시에 군산을 가는 거예요. 만찬장소에 막걸리 들어갔잖아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전 마시지 않았습니다. 건배까지 했잖아요. 전 안 마셨습니다. 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종훈 평론가, 이게 지금 상황이 수도권 폭우 첫날 네. 이상민 장관이 군산에 가서 만찬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이상민 장관이 1시간여 동안 전북 군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개최됐던 네. 섬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예. 근데 기념식은 1시간
정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기념식이 끝나고 난 뒤에 예. 호텔로 이동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찬 행사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만찬 행사까지가 공식 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민주당의 김경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하지만 이미 폭우가 예상된다고 예보가 나왔고 네. 또 본인 스스로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 철저히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예. 예, 당연히. 뭐 다소 추상적입니다만 잘 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만찬까지 다 하고 아, 본인은 왔느냐라는 거고 그 덕분에 이상민 장관이 세종 그 위기관리센터 중대본 네. 세종 중대본에 합류한 시간이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10시 30분 네. 그리고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9시 30분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주장은 9시. 9시? 지금, 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9시에 왔는데 폭우가 심해진 게 9시 반이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분 전에 본인은 왔다. 30분 전에 왔다. 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답하는 부분에서 이 정부에 계신 분들은 참 뭐랄까요 잘못했다라는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아하.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예.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슨 네. 말이냐면 김경호 의원이 묻는 거는 만찬에서 술자리를 겸한 만찬까지 했어야 했느냐라는 걸 묻잖아요. 네. 근데 이상민 장관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전 술 안 마셨습니다. 이 얘기로 끝나요. 네, 본인은 그리고 안 마셨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네. 물었을 때 나는 사과할 생각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사과하면 되지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 내가 사과를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네. 수해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분들에게 행안부 장관이 사과를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까? 아하.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묻습니다. 예. 대통령도 사과했는데 장관이 사과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라고 했을 때 네. 대통령은 사과할 수 있지만 장관인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Hard to say I'm sorry. 갑자기. 김재섭 위원장님. 네. 뭐 같은 생각에서 이상민 장관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저야말로 하드투 말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네. 그 이번에 수해를 대응하는 국민의힘 그다음에 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미흡했다.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그건 분명하죠. 예, 네. 그건 미흡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장관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최선을 다했다. 아니, 최선을 다해도 미흡할 수는 있는 거죠. 최선을 다했고 네, 잘 뭐 되고 논리적 충돌은 없습니다. 네. 네. 누군가의 최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이 수해 대응이 기본적으로는 좀 미흡했고 게다가 이제 여당에서는 뭐 막말까지 그 악재까지 터져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좀 망신살을 찌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수해 대응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임기 초반이니까 조금 국민들께서 그냥 요번만큼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면 더 이제 회초리를 드시면 어떨까라고 예. 이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화법이 문제가 된 게 일단 저번 대정부 질문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쿠데타냐 내란이냐 가지고도 이상민 장관이 단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박주민 의원이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식으로 따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 사과를 하시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는 방향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네네. 이번에 또 비슷한 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시지 않았다, 건배까지 했는데 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안 마셨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또 뭐가 떠오르냐면 마포구청장께서도 저는 먹었지만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전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또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그 정권마다 먹방을 한 분 특징이- 말이죠. 예, 수행 날 먹방 한 분. 예. 그러니까 정권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정권의 분들은 대체로 사과를 하면 굉장히 내가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뭔가. 도봉구 두시 청년은 빠른 사과 좋아합니다. 저는 빠르게 사과합니다. 아니, 이건 내각 예. 윤석열 정부 네, 내각은 사과를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또 요건만 있었으면은 물론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커지 않았을 텐데 네.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메시지가 계속 나갔던 게 뭐
퇴근을 해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챙길 수 있었다. 뭐 퇴근 뭐 하지 말라는 법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계속 나가가지고도 비판을 받은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메시지가 누적되니까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상민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총체적으로 지금 이런 폭우재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왜 우리를 안전 상황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네. 이 의구심을 자꾸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잘못된 메시지가 나간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 이제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에 청와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에 예. 대통령의 퇴근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럼 대통령은 퇴근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나도 약속이 있어서 그날 나갔다. 예.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나갔다라고 비가 자랑스럽게 많이 얘기를 온다고 했어요. 퇴근 네.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 본인도 퇴근했고 다른 직원들도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최영봉 모수석도 폭우가 내리는 그 시점에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그런데 됐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아무런 답변도 안 해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문제냐라는 문제될 식의 게 반응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김재섭 위원장 이야기처럼 미흡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초반이니까 열심히 잘할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이러면 국민들께서 아유 뭐 비판을 하시다가도 잘해봐 이러실 텐데 그렇죠. 그런 태도가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판단을 잘못했다. 죄송하다. 수해 복구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 이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술 마셨다 안 마셨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과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아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국민들이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니까 뭐그 정리한 차원에서 김재섭 위원장님 그냥 국민들께서 잘 봐주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좀 확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많은 비판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김대기 실장부터 이상민 장관부터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판까지 수해에 관련돼서는 전방위적인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일단 수해는 우리가 복구가 남아 있지만 일단 수해는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다잡고 가려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뭐 인적 쇄신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안에는 다시는 이런 수해 대응 포함해서 네. 이것 관련된 정부의 어떤 홍보 이런 것들도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니까요. 네. 네, 다음번에는 아닐 겁니다. 네. 예. 시사포차 마지막은 김재섭 위원장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안주 들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민주당의 당원 80조 개정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이것마저 가져오지 않으면 민주당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정부 여당의 비판만 하다 끝나겠죠? 요새는 뉴스가 다 정부 여당이에요. 민주당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민주당 당원 80조 개정 우리가 여기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예. 이것이 이재명 의원의 방탄 개정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게 여당일 때는 괜찮아도 야당일 때는 이게 정치 탄압을 받을 수 있으니까 80조를 고쳐서 당대표의 직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당 때 만들어진 조항이었고 네네. 두 번째로는 그럼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았을 때 그럼 그때에서 그 직무 정지를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급심으로 바꿨잖아요. 기소해서. 네. 근데 그것도 검찰 핑계를 대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이 기소하는 거랑 하급심에서 유죄 나오는 거랑은 사실 검찰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를 할 뿐이고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급심 유죄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도 검찰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거짓말이었는데 마지막 결국 뭐 절충안이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당무위원회가 지금 이 기소를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든다는 건데 예. 당무위원회 구성이 어떠냐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그다음에 뭐 시도당 위원회 이렇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날릴 수 있었던 것은 지도부랑 별개의 독립적인 기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럼 당대표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재명 의원이 셀프로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시도당 위원장,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저도 아시는 분들 많지만 다 차기 공천 받으시는 분들인데 네. 이재명 의원이랑 다른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놨거든요. 심지어 이것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돼서도 정치 탄압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상황 속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 법인카드와 관련된 수사가 이재명 의원에게 향했을 때 이것을 과연 적법한 기소라고 볼 것인가? 아니겠죠. 그러면 당무위원회 결정도 그렇다고 가겠죠. 네. 그러면 직무정지는 안 당하겠죠. 결국 당헌 80조 개정은 방탄이란 얘기입니다. 아하. 방탄이다. 이종훈 평론가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예전에 당헌 80조는 삭제보다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등을 포함해서 징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등은 빼고 징계하는 방법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망을 고쳤죠. 80조 사망을 고쳤는데 80조 사망을 고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예.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가게 되면 당 대표 즉 이재명 의원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선될 가능성이 네. 대단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입김을 행사할 수 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윤리위에서 결정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사실 이번에 이준석 대표 날릴 때 정치적 판단 안 했나요? 순수하게 윤리위의 결정이었습니까? 그 대표를 날릴 수 대표의 있죠. 권리. 근데 네, 당무위원회 순수하게 대표를 날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리위가 판단을 하는 것에 소위 말해서 당의 핵심 관계자 혹은 뭐 당의 지분이 높은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의 입김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국민의힘이 그런 것처럼 민주당도 윤리심판원에 맡겨도 똑같은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입김과 네. 나한테 공천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 공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옆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기소는 적법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네. 윤리위원회는 대표단 최고위원이든 만날 일이 없어요. 그냥 다 따로 가서 회의하면 되는데 이건 대표가 들어와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자유로운 판단을 하겠습니까? 윤리위에 그럼 유성범 의원이 들어가고 유성범 의원이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인데 어쨌든 간에 대표랑 네. 상관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들어가서 본인의 판단을 직접 심리하는 것이 아닌데 네.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이 직접 들어가서 자신의 예. 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표가 해당이 되면 대표는 아마 의결에서 빠질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당헌 80조 개정에서 이번 지도부의 기소에는 뭐 제외한다. 이렇게 해도 그 다음부터 적용해도 아니 그걸 되거든요. 명시하라고 상관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유. 부칙에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왜냐 자, 이해 충돌 여부가 있기 때문에. 예, 곽우신 기자, 이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가 전혀 당 대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건 네. 사실인 것 같은데 네, 네. 당 대표보다 더 힘센 누군가 영향을 받는 것 당대표 영향을 안 받았을 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당 대표의 영향 밖에 있는 것 같으니까 당 대표의 영향이 있는 당무위원회로 결정권을 옮긴다. 이거 도대체 어느 쪽이 더 그거 문제가 있는 아니라니까요. 거죠? 당대표 영향을- 지금 이게 이 논의 자체가 조금 전제가 잘못된 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지금 이재명 의원은 동급의 정치인이 아니죠. 당내 위상이나 네. 세력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음흠. 이준석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고 본인 편이 적거나 힘이 없는 실권이 없는 쪽이 많고 직함은 당 대표지만 이재명 의원은 지금 당 대표가 안 됐지만 이미 당 대표와 다름없는 정도의 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둘을 단신 비교하는 거는 좀 애초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게 예.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들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뭐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소위 비명계에서 비판하는 부분도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문제인데 지금 요거를 끌고 가는 민주당의 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예. 일부 지지자들이 아니 일부가 아니라 다수의 지지자들이 상당한 세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의원을 전폭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모양새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민주당의 사당화가 더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론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고 절충안에 대해서도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토론을 하면 되는 건데 네. 토론은 사라지고 저것도 수박이다. 저들이 지금 무슨 칠적이다. 뭐 해가지고 또 문자폭탄 돌리겠다고 하고 뭐 서명운동하고 이런 방향의 대응 자체.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펙트럼이 꽤 넓고 여러 성향의 지지자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정당이었는데 굉장히 네.
특정 정치인 개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되고 예를 들면은 지금 더 이상 개딸이라는 말은 개혁의 상징이 아니라 마치 이제 예전에 원래 개딸이라고 처음 했을 때는 뭔가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재명 의원을 좋아하는 4050 일부 여성들 그리고 특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전위대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예. 왜 개딸이란 말이 변했을까? 그거는 똑같이 민주당이 그만큼 저는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이 무슨 지금 지지율 조사 보면은 결코 좋은 상황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악재가 많은데도. 근데 예. 저희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민주당 뉴스가 안 나오네요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악재가 많다는 뜻도 있지만 민주당이 그만큼 이슈 주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존재감이 없다. 이대로는 속빈 강정 같은 야당이 될 수 있다. 의석은 많지만 네. 지지율도 별로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는 아하. 이건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강한 리더십이다. 분열을 막고 강고한 대우를 형성해서 저 강력한 검찰공화국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건 이재명밖에 없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야 된다. 이건 틀린 말인가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은 항상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원하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네.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금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민주당 의견이 당연하고요. 과우신 기자 말씀은 네.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는 말씀이 그건 국민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제3자적 시각에서 보셨을 때 위험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전쟁이라고 치면은 무기고에는 다양한 무기가 있을수록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한 종류의 무기만 탄약고에 채워두게 되면은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들이 말과 입으로 싸운다고 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전선이 있어가지고 여당하고 집권 여당하고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이슈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이제 한 목소리 낼 필요가 있겠지만 네. 동시에 당내에서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이게 무슨 가치적인 뭔가 뭐 방해 이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이미 원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방탄이냐 아니냐로 이슈가 넘어간 상황에서 네. 이걸 단순히 이재명 의원을 지키는 쪽은 선이고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악이야. 쟤네는 배제해야 돼. 예전에 소위 조금 박해했던 그것과 비슷한 양상 아닙니까? 지금도 막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가해지는 마타도어도 그렇고 네. 저는 대등한 토론은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김주섭 위원장이 발제를 한 이슈인데 그냥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네, 오랜만에 이제 네. 남해당 욕을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네. 1분 정도. 그러니까 사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그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 당무위에서 말 그대로 직무정지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당무위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른바 개딸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지금 최고위원회 선발에서도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이 완전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거고 어쩌면 100%가 다 친명계 인사들로 장악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의원과 친명계 최고위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영향을 받는 시도당 위원장 및 당원들 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 이재명 의원의 판단을 거스를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단지성이 발휘된다고 했을 때 검수완박 통과되는 거 보면 집단지성이라고 저는 발휘될 여지도 지금 차단돼 버리고 예를 들면 민영배 의원 막 탈당하고 이런 거 보면 집단적인 그 집단 이성이 발휘되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서 위험하게 문을 좀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오신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